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2부입니다. 자, 2부는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좀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손상이나 상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매거진 2부 출발합니다. 네, 치아 건강은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치아 건강은 타고난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관리해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송영구 원장님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송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40대부터 네네. 치아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너무 빨리 시작돼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더 빨리 시작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치아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 알아차려야겠죠?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느낄 수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황금 같은 점심시간. 순대국밥으로 전날 숙취를 달래는데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먹는 김대리와 달리 이가 시려 한 숟갈도 뜨기 힘든 박대리. 식사 후 꼭 챙겨 먹던 아이스 커피도 마실 수가 없는데 차가운 걸 먹을 때도 뜨거운 걸 먹을 때도 찌릿한 통증. 시린이는 왜 생기는 걸까? 어머, 저 깜짝 놀랐어요. 제 사연인 줄 알고. 아, 제가 요즘에 진짜 네. 고민이에요. 이가 시려서. 아, 차가운 정말요? 거 네. 잘 못 먹고요. 네. 아니, 뜨거운 거 먹는데도 저도 이가 네. 시려서 깜짝 놀랐는데. 뜨거운 거에도 정말 시리세요? 네, 시려요. 심각하신데. 어떡하죠? 왜 나타나는 네.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온도 변화가 있는 음식을 드실 때 차가운 경우에는 네. 40세를 넘어서시면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음. 이러한 시린 정도가 컨디션이 좋으시면 조금 덜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아마 좀 더 심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임지연 아나운서님처럼 네. 뜨거운 거에 시리다면 원인을 꼭 찾아야 됩니다. 아, 뜨거운 거에 시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뭘까요? 충치가 많이 진행돼서 충치요? 신경까지 접근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악습관에 의해서 이를 꽉 물든 이갈이에 의해서 치아에 과도한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치아가 미세균열이 됐거나 파절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차가운 거에 시린 거는 어느 정도 노화 증상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 네.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상 유무만 찾으시면 되는데 뜨거운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셔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온도 변화에 상관없이 편하게 식생활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는 컨디션이 좋으면 증상이 사실 현저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를 꽉 물거나 이갈이와 같은 구강 악습관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치과에 6개월마다 방문하셔서 네. 반드시 스케일링과 함께 정기 검진을 하시면서 혹시 충치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 네. 예방과 조기 치료를 하신다면 음식물로부터 온도가 뜨겁든 차갑든 네.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충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치과를 정말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치과 가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원장님. 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네. 가장 힘든 경우가 제가 지금까지 보면 제 친한 친구 중에 산부인과 의사하고 항시 가끔 싸워요. 네. 뭐 가지고 싸우냐? 예. 여성분들이 예. 치과를 더 싫어할까? 산부인과를 더 싫어할까? 근데 사실은 저는 자신 있게 야,
니네 산부인과가 더 힘들지 음. 하면은 이 친구 말이 야 우리는 애 낳고 나서는 그리 힘든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망각 속에서 잃어버린다. 근데 니네 치과는 가기만 하면 이 막 마취하고 드득드득 소리 나고 그쵸.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 마취만 편하게 하셔도 치과 치료가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아픈 부위에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아프죠. 그렇죠. 빨리 주입할수록 부풀어 오르면서 압통이 또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할 부위를 바르는 연고에 의해서 가볍게 발라주고 그 부위를 갖다가 속도가 컴퓨터로 조율되는 무통 마취기로 천천히 주입하면 사실은 최근에도 70대 후반에 처음 저희 치과에 오셔서 이런 2단계의 편안한 마취를 해드렸더니 원장님 마취가 이렇게 쉬운 줄 알았다면 저는 정말 치과를 진작에 와서 치료를 많이 했을 텐데요. 그래서 사례자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65세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인데 요 어금니 쪽을 보시면 임플란트가 4군데가 다 수술을 받으셨죠. 네. 이분께서 한 군데 할 때는 그럭저럭, 두 번째는 수술보다 마취가 좀 힘든 것 같다. 세 번째 하시고 나서는 마취하는 시간에 긴장해서 수술 끝날 때까지 긴장을 했더니 몸살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고 네 번째 수술하실 때는 이분께서 급기야는 2번이나 약속을 연기할 정도로 힘드셨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요 치아 지금 보이시죠? 빠져 있거든요. 근데도 치과에 못 가시는 겁니다. 네. 마취가 무서워서. 그래서 이분께서 요 상황에서 1년을 생활하시다 보니까 앞니가 다 움직이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발음할 때도 힘들고 말씀하실 때도 힘들고 그래서 이 앞니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마취가 좀 쉬운 곳을 찾아야겠다 해서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한테 바르는 연고도 마취하고 그 다음에 무통 마취기로 천천히 치료를 하면 쉽다. 요걸 말씀드려서 이분께서는 허락을 하셨고 주무시는 동안 요 지점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도 7개나 심게 되고 근데 임플란트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분 머리 올리기 위해서 계속 오시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분은 저 이제 자지 않고 맨정신에서 치료해도 돼요. 왜? 지난번 마취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면 나 이 2개 빠졌을 때 2단계 편안한 마취를 하면서 미리 치료할 걸 이런 후회를 하셨던 그래서 지금은 어떤 치료를 하든 마취한다 해도 이분이 뭐 안 아픈데요 이러면서 치료를 하는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무통 마취라는 게 있었군요. 이렇게 네네. 좋은 치료법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구역 찌르심에서 네. 치과 가는 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구역-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구역질이 혹시 구역질. 왜 날 것 같으세요? 겁나서? 정답입니다. 맞아요? 제가 네. 이따 상품 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 구역질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2가지로 나눠 보셔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헛구역질이 많이 나오시는 경우라면 사실은 치과 공포증이 아닐 수 있는데 치과에만 오셔서 뭔가 이렇게 입속에 들어갈 때 구역질이 난다면 치과 공포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치과 공포증은 사실은 과거의 치과 치료에서 뭔가 힘든 경험을 하셨거나 그렇죠. 아니면 선천적으로 스트레스 역치가 너무 낮으신 경우에 많이 겁이 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치과에만 오면 이제 구역질이 나는 거죠. 사례자분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73세에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요 지점 보시면 이가 부러져 있고 지금은 이 앞니 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댁 근처에 여러 곳의 치과에 갔는데 일부 치과에서는 검사만 하려고 해도 구역질이 나서 이분께서 내가 이 치과에 너무 폐를 끼치는구나 해서 치료를 포기하시기도 했고
상담은 잘 했는데 마취하는 순간에 구역질이 나서 이런 상태에서 1년 이상 방치가 되셨고, 이분께서 이제 찾아오셨을 때 사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 마음이 통하면 좀 편안해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30분 이상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주사 사용을 안 할 거고, 무통마취라든가 바르는 연고, 이런 편안한 마취를 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분하고 사실 30분 이상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와. 그랬더니 이분이 원장님 나 먼 거리 했으니까 오. 오늘 치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통마취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사실 저하고 치료한 게 처음이니까 긴장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무통마취 하는 동안 제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왜? 이분의 입장에서 입 안에 제가 뭘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제 얘기 소리에 청각 쪽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무통마취 하는 동안 헛구역질 안 하시고 치료를 잘 하셨고, 급기야는 주무시는 동안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못 뽑았던 뿌리, 앞니 움직이는 데를 빼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3개를 잘 심으셨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셨는지 잠에서 깨나자마자 원장님 제가 이거 너무 헛구역질해서 수술할 때 힘드셨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옆에서 아니요, 구역질 한 번도 안 하시던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30분의 대화 속에서 서로 일단 신뢰가 쌓였고, 그 이후에 마취할 때 편안한 마취를 하면서 이분의 마음의 편안을 드렸고, 그 상황에서 주무시는 동안 나 수술까지 했는데 나 헛구역질 안 했대, 이런 자신감까지 드렸더니 이분께서 그 뒷과정에 치료할 때는 전혀 구역질을 안 하고 수면 치료가 아닌 의식 있는 상태에서도 구역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진료 중에 턱을 덜덜덜 떨거나 아니면 식은땀이 자꾸 나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거나 이 사례자분처럼 네. 헛구역질이 있으실 때는 마음에 소통할 수 있는 병원을 찾게 된다면 틀림없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이 사례자분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원장님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30분 이상 마음을 통하고 교류를 네.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뭐 치료받을 때 간호사분이 이렇게 손만 잡아줘도 그럼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해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안해지는 거겠죠. 근데 사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 처음에 30분 투자가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것 같지만 네. 그렇게 신뢰가 한번 쌓이면 그 다음번부터는 맞아요. 설명 시간을 제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서 그냥 나오셨어요? 이렇게만 해도 그렇죠. 이분은 이제 편안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네. 처음에 오셨을 때 상담실장이나 저희 직원이 아닌 제가 직접 설명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이 원장님 나한테 30분 이상 충분히 설명해 주는구나. 그러면 나는 정말 이 병원 믿을 것 같아. 그럼요. 근데 사실 지역에 잘 찾아보시면 원장님이 직접 설명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병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장님을 만나는 것도 서로의 인연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원장님을 만나게 되면 무한 신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도. 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네. 뭐 나이 들면 그런 거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은 제가 30년 전에 처음 진료할 때만 하더라도 네. 한 25년 전쯤에 65세 넘으셨는데 임플란트 하시죠 하면 에이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사실은 100세 시대에 120세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7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당뇨나 혈압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 치료하고 한참 뛰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치과 다니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야 되고 맞아요. 갔을 때 또 계속 이 마취를 편안하게 안 해주고 하면 힘드신 거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89세, 90세를 앞두신 오. 고혈압을 앓고 계신데 여기 지금 한번 임지연 아나운서님 네. 여기 까맣까맣한 거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다 고름 주머니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 컨디션이 좋으면 좀 덜 아프기 때문에 네. 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도 복용하시면서 1년을 견디신 거거든요. 1년을요? 예. 예. 이유는 예. 요 치아들을 갖다가 예전에 여기 없는 데를 뺀 경험 때문에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 빼고 그 자리에 손 물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어도 지연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하루 이틀씩 피가 스물스물 나오기도 하고 네. 혈압약 드실 때 혈전제를 꼭 또 끊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에이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아플 때 진통제 먹고 말지. 근데 연세가 이제 90세 가까이 되시다 보니까 60대 중반의 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아. 같이 안 사시다 보니까 아버님이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걸 몰랐다가 하루 이제 가서 우연찮게 주무시면서 아버님을 보니까 외투마다 진통제가 들어있는 걸 보고 아드님이 깜짝 놀라서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고혈압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치과 치료할 때 의사와 신뢰가 쌓여서 긴장하지 않으면 혈압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뺀다고 하면서 편안한 마취가 아닌 주사기로 꽉 찌르거나 네. 뭔가 아픈 느낌이 오면 혈압은 그냥 쭉쭉 올라가서 치료를 계속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다 빼게 되면 무의식 세계에서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진단 결과 요 2개 치아를 제외하고는 16개의 염증이 있는 치아를 당일날 다 빼겠다. 그래서 아드님이 제발 우리 아버님 진통제 안 드시고 편안하게 뭐든지 드시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예. 주무시는 동안 지금 보시면 2개를 제외한 16개의 치아를 빼고 네. 13개의 임플란트가 당일날 심겨진 겁니다. 오. 그래서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분께서는 치아가 다 만들어지셨고 지금 3년째 잘 쓰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92세가 되신 거죠. 근데 오셔가지고 최근에 검사할 때 원장님하고 우리 아드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 내가 만약에 진통제 먹으면서 뭐든지 못 먹고 생활을 했다면 나 이미 저 하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뭐든지 먹게 해주니까 내 친구들보다도 젊어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즘 사실 혈압약도 잘 안 드셔도 혈압 조절이 되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세가 있으실수록 적극적으로 치아를 하셔서 네. 잘 드시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영양분 섭취를 잘 하시는 길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알게 해준 아주 도움 주신 92세의 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의 사례를 만나보니까 장수의 조건이 진짜 치아 건강이구나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분도 뭐 13개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상당히 많은 치아를 빼고 심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 수면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좀 전에도 이제 제가 이 방송국 나오기 전에 한 11시 반 정도에 막 네.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네.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주무시면서 이걸 계획을 잡고 한 번에 뺐으면 되는 걸 한쪽을 한 달 전에 빼고 3주 전에 빼고 아직도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임플란트를 결정하기 전에는 치아를 좀 안 뺐으면 좋겠고요. 임플란트 결정할 치과를
주변에 먼저 좀 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주무시는 동안 내가 설사 혈압 당뇨가 있을지라도 미리 이틀 정도 약만 드신 상태에서 한꺼번에 다 빼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는다면 시간도 줄이고 그렇죠. 사실은 낭비되지 않는 거죠. 왜? 시간은 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빨리 하면 금을 그만큼 모이는 거겠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75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치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죠? 네. 이분은 지금 21개 치아를 75세까지 가지고 잘 드셨는데 오. 불행히도 2달 전에 갑자기 넘어지시면서 아이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근처 치과에 갔는데 예. 이분께서 아마 충격받고 바로 가셨으면 됐는데 3주간 그냥 기다리시다가 가신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를 다 뽑을 수밖에 없는. 아이고 아까워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일부 치과에 가니까 75세나 되셨고 혈압이 있으시니까 하루에 1개씩 3, 4일 간격으로 2달간 빼겠다. 또 일부 치과에서는 혈압이 있으시지만 5개까지는 한 번에 빼겠다. 그래서 21개 치아를 4개나 5개씩 일주일 간격으로 5주간 빼겠다. 네. 근데 이분 입장에서 치아를 그렇게 뺀 후가 또 문제인 거예요. 왜? 빼고 나서 아물 때까지 4개월간 임시 틀니를 끼고 있다가 그때에서 임플란트를 하겠다는 설명을 들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치아를 빼고 나서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야 임플란트가 완성되겠다. 그리고 횟수도 너무 길다. 이거 좀 빨리 하는 방법 없을까 해서 찾아오셨고 네. 저는 이분한테 미리 오셨을 때 잠깐 양해를 구하고 모의 수술을 한 결과 당일날 다 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고 네. 이분에게 21개를 빼고 16개든 20개든 당일날 주무시는 동안 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2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는 16개보다는 20개 심었을 때 네. 정기 검진만 하면서 제가 앞으로 치과에 자주 안 와도 될 것 같으니까 20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가고 나면 겁나서 아마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당일날 21개 치아를 빼고 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셨을 때 가족들끼리 약간의 분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왜? 누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네. 3명의 동생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왜? 고혈압이 있는데 내가 아는 치과에 물어봤더니 한두 개씩만 빼야 되는데 이거 엄마 다 빼고 아. 임플란트까지 이렇게 나 임플란트 하나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던데 이걸 20개나 하면 엄마 이러다 큰일 나면 큰 누나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큰 누님께서 중간중간에 오실 때마다 원장님 치료가 잘 돼야 제가 동생들한테 채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경우고 네. 4개월 뒤에 사실 치아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지금은 정기검진만 다니시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 가족들과 이 동네 분들한테는 네. 혈압이 있고 70세가 넘었어도 근처에 상담을 좀 잘하면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치과도 있구나.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준 저한테는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치아 기능을 되살리는 치료로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문의된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당뇨를 앓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네. 50대 시청자분이 문의를 주셨고요. 30대의 시청자분은요.
네. 아, 기계 소리 때문에 치과 치료 받는 게 무섭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죠? 60대 아버님이십니다. 잇몸뼈가 거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치료 무리가 없는지도 물어오셨습니다. 네, 문의 잘 네. 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직접 원장님과 상담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아니고요. 네. 그 엄마가 80대신데요. 네. 올해로 82 되셨는데 네. 그 윗니가 하나도 없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가 네. 늦었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그 윗니가 하나도 없으신데 네. 아, 트리는 하기 싫다 그러시고 네. 그 임플란트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 가능하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그리고 네. 말씀 중에 그 위에 이가 없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최근인가요? 오랫동안 틀니를 장착하고 계셨나요? 네, 틀니를 끼고 계시다가 네네네. 네네네. 네, 좀 말씀 불편하신가 봐요. 주세요. 그래서 좀 네. 임플란트 요즘 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네, 저희 어머님들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네. 근데 그 고혈압도 있으시고 예. 고지혈증 약도 지금 복용하고 고지혈증 계시거든요. 약이요. 네. 네네네. 혹시 가능하신지 좀 여쭤보려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확인해 주셔야 되는 약 성분 중에 고혈압 약만 드시면 평상시랑 똑같이 드시고 오시면 되고요. 네. 고혈압 약 속에 혹시 피 흐름 좋게 하는 혈전 용해제가 들어 있으면 성분에 따라서 한 이틀 정도 끊으셔야 될 수도 있어서 그 네. 성분을 치료하고자 하는 치과에 알려주시면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드시고 수술해도 되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위턱 같은 경우에는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이 빈 공간까지의 뼈 거리가 적은 경우에는 뼈 이식 양이 많다 보니까 완성 시기가 한두 달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아래턱보다는 뼈가 무르고 좀 약하세요. 네. 그래서 아래턱의 경우에는 이가 없을 때 최소 6개만 심고도 틀니를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위의 턱에는 네. 반드시 8개 이상을 심어 주셔야 되고요. 아, 이 8개를 심는 과정에 있어서 상담 시 참고하실 거는 이 상악동까지의 거리가 적은 경우에는 뼈 이식만 하고 몇 개월 후에 심는 경우보다는 네. 뼈 이식과 임플란트 뿌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치과를 찾으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자체적으로도 좌측 따로 일주일 뒤에 우측 이런 식보다는 양쪽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리해 드릴게요. 고혈압 약 중에서 혈전 용해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주무시는 동안 양쪽을 한꺼번에 같이 시술을 하되 8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주면 틀니는 더 이상 안 하실 수도 있고 상악동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완성 시기는 4개월서 6개월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시면 요 송곳니와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4개만 심어서 부분 틀니를 해주셔도 지금보다는 편할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8개를 심어서 틀니를 아예 장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태를 고려해 보시고요.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상담 내용을 보니까 뭐 네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때문에 좀 걱정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문의 내용 중에서도 당뇨 때문에 네네네. 걱정입니다. 이런 아하,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움 말씀 주시겠어요? 당뇨 때문에 일단 걱정하시는 경우에 네. 저도 예전에 좀 잘못 알았던 경우가 네. 당뇨를 무조건 정상 수치로 해놓고 수술을 해야 빨리 아무는 걸로 알았습니다. 아, 근데 그게 아니고 네.
평상시에 자기 몸 컨디션에 유지되는 수치가 있을 겁니다. 그 수치를 일정하게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 그래서 인슐린 맞는 분은 평상시랑 똑같이 맞으시고 예. 알약으로 드시는 경우는 똑같이 드시면 되고, 근데 당뇨의 문제점은 하나 있으세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해당이 안 되시고 33%의 확률인데 네. 저희가 수술한 부위가 10원짜리 작은 동전 크기 정도 수술을 했다 가정을 하면 이게 어떤 본인의 잘못 없이 500원짜리 동전처럼 상처가 커지는 경우가 오. 당뇨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두 가지 수술법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네. 주무시는 동안 수술했을 때 이런 확률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절개, 잇몸을 많이 벌리는 것보다는 성냥골 정도, 종이에 펀칭하듯이 적은 상처를 낼 수 있는 수술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아. 상처가 적게 낼수록 당뇨에는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실 거는 너무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 조절되는 대로 그 상태에서 하셔도 된다. 정리해드리면 주무시는 동안 상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당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믿음이 가네요.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자, 원장님 그러면 네네. 뭐 여러 가지 경우로 치아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뭐 네네.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뭐 사고로 인해서 네. 임플란트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네. 많은 분들이 좀 꺼려 하시잖아요. 네. 두려워하시죠? 예. 예, 사실은 치과 의사인 저도 6개월에 한번 체어죠. 치과 의자에 이렇게 올라가서 스케일링 받으려고 하면 네. 저도 막 이렇게 아, 그래요?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내 몸에 뭔가 금속체가 들어오는데 이거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사실은 수술 시간이 아무리 3분, 5분 만에 무절개로 간단히 끝나더라도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용을 쓰고 계셔서 그렇죠. 입안의 수술 부위는 사실 안 아픈데 온몸이. 긴장은 그래서 수술 끝나고 치과는 안 오시되 내과에 가서 이 감기 몸살 치료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면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나는 저 원장님하고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정말 안 아플 것 같은 이런 소통이 되고 나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요, 이 잇몸을 자꾸 절개하고 상처를 크게 내는 이유는 잇몸 뼈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절개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이 턱뼈를 만져보시면 네.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반듯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좋은 자리다 생각했지만 아래쪽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개하지 않고도 무절개로 하면서도 방향을 좋은 쪽을 찾아주면 임플란트 수명은 당연히 길어지겠죠.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이 빠진 자리와 빠진 자리 때문에 위턱에 부분 틀니를 장착하고 계신 분인데, 문제는 컨디션 안 좋으실 때 이 앞쪽과 뒤쪽 치아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경험상 이게 아프기 시작해서 치과에 가면 빼자고 할 확률이 높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네. 틀니가 꼭 불편하다기보다는 쓸만했지만 이 양쪽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근데 이 부위를 자세히 보시면 폭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 부위는 좀 두툼하고, 네.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우측의 두툼한 쪽에는 임플란트를 3개 심을 수 있다. 이 좌측은 심는 게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2개 깎고 뒤에 깎아서 5개 치아를 씌워주면 좋겠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를 손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일부 치과에 가니까 이 오른쪽은 얼마든지 심겠는데 왼쪽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잇몸 절개에서 천천히 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께서 또 하나 고민은 뼈 이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틀니도 수술하고 2달간 장착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분은 내 임플란트를 어느 치과에서 해주더라도 수술 당일날부터 틀니도 좀 꼈으면 좋겠고 네. 또 수술 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 이내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을 분석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턱뼈는 네모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핀을 이용해서 이분의 뼈를 분석하려고 요 지점 보시면 요 얇은 데도 특수핀이 2개 꽂혀 있고 네. 이쪽은 당연히 더 좋죠. 그렇죠. 폭이 넓으니까. 네. 그래서 요 3개를 넣고 CT를 찍으면 뼈의 굴곡과 핀의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경험상 놓은 위치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향대로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 요 부위의 경우에는 잘 방향이 좋으면 그대로이고 만약에 10도, 15도 틀어줘야 되면 틀어서 심는 거죠. 네. 이 3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상처 없이 5개의 임플란트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수술이 끝났는데 꿰맨 것도 없고 잇몸 변형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사실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4달 만에 과정이 다 끝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2가지 만족하신 거죠. 잇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당일날부터 틀니도 바로 사용하셨고 또 4개월 만에 1년 반 걸릴 거를 끝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셨던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치아 기능을 되살리는 치료법으로 임플란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026677-001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74살 된 사람인데요. 네. 네네. 예, 어금니가 그전에 많이 아팠었거든요. 네. 오래전에. 그랬는데 어금니 하나가 솟았어요. 네. 그 사랑니 옆땡이 우인니가. 네. 네, 아프신 솟았는데 건 아래가 아프신 거예요? 솟은 우인이에요. 니가 아프신 거예요? 우인이에요. 아, 솟은 게요? 예, 네네네. 우인이에요. 그랬는데 그동안은 괜찮았었거든요. 네. 괜찮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가끔 그냥 아프다 말다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제서부터는 그냥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먼저 번이 좀 아팠을 땐 전 치과에 갔어요. 네. 갔는데 지가 고지혈증하고 아스피린하고 먹어요. 예, 먹은 네.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치과에서 아스피린을 먹는다고 못 빼준다고 아, 하더라고요. 예. 큰 병원에 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냥 왔죠. 치료만 받고 네.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제부터는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병원에 갔죠. 갔더니 그 동네 병원에를 네.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왜 언짢 안 뺐느냐고 무서워서 웃겠어요. 네. 그러고 그냥 치료만 받고 막 그냥 왔어요. 네. 그랬는데 요즘 그냥 오늘도 그냥 그렇게 아프네요. 아, 네. 제가 지금 테레비 보고 아, 네. 그래서 알고 저도 한번 전화 좀 하는데 아. 해볼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어머님 사진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은 안 되지만 예. 이 위에 맨 끝에 어금니 경우에 어금니 바로 옆에. 예, 네. 어금니 바로 옆에 이 위턱의 끝에 쪽에 3-4개 치아까지는 광대뼈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과 뼈가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틀려지세요. 그래서 일단은 사진상으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한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치아를 빼고 그 염증이 있는 자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특수 약물을 집어넣어서 더 이상 염증 생기지 않게 15분 정도 처치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해주는 게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빈 공간까지 염증이 있으셔서 도저히 종이 한 장 두께 뼈도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긁어내고 염증 없는 소독 처리하고 뼈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특수핀을 이용해서 심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 경우에도 아스피린을 드시는 경우에 반드시 이틀 끊고 수술날 끊고 수술 후에 이틀 끊어서 5일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스피린 정도는 지금 어머님 경우처럼 한두 개 치아일 때는 사실은 끊지 않고 바로 그냥 수술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임플란트가 심겨졌을 때 피가 어느 정도 임플란트 표면에 감겨야만이 뼈가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갖다가 여러 개 빼는 경우가 아니면 아스피린 정도면 사실은 제가 10년 이상 계속 드시라고 하면서 수술을 해왔고 네. 만약에 아스피린보다 더 센 약들 와파린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틀은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님께서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주변 치과를 잘 선택하시게 되면 아스피린은 문제 안 하고 아마 뺄 수가 있을 거고요. 단지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고민하실 거는 뺀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라면 이왕이면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질 수 있는 뼈가 있는지 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뼈를 만들고 나중에 심을지. 근데 나중에 심을 때의 장점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잇몸을 절개하면 안 되고 핀을 넣어서라도 상처를 조금만 내면 정말 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하고 같은 성분 정도라면 그냥 드셔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간단한 과정이라도 주무시는 동안 하시면 사실은 다음번부터는 용기가 생겨서 웬만한 치료도 이제 그 다니는 병원 믿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방식으로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지 어쩔 수 없이 뼈 이식을 해야 되는지 네. 뼈 이식을 하고 몇 달 뒤에 심을 때 다시 잇몸을 째지 않고 무절개로 가능한지 요 정도를 상담하시면 아마 편한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근처 원장님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과의 상담이 충분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장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02-6677-0011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연결이 고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 특수핀을 이용한 무절개 치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틀니를 끼던 분이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있지만 네, 또 그 기간 동안은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또 결국에는 미루게 된다. 이런 네.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80대 대신 전화 주신 분도 똑같거든요. 예. 이 틀니를 장착하시면 문제가 한 가지, 이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진지를 드시게 되면 네. 치아 주변에 인대, 여러분들 왜 손목에도 인대 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치아에도 이 턱뼈와 잇몸뼈와 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인대들이 충격을 흡수해 줄 수가 있는데 네. 틀니를 장착하시면 곧바로 잇몸뼈까지 다이렉트로 힘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틀니를 오래 장착하시게 되면 길이가 짧아지고 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 상태에서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러 가시면 네. 연세가 일단 아까 전화 주신 분처럼 80세가 넘으시면 아, 그 웬만하면 그냥 틀니도 쓰세요. 뼈가 너무 없어요. 근데 사실은 100세 시대에 맞춰서 보실 때는 수술이 좀 어렵더라도 뼈 이식해서 반드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네. 사실은 지금 보여드린 이 핀 자체 지름이 1.25 이만큼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틀니를 아무리 장착하셨어도 그 정도 뼈 두께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잇몸 변화가 많이 크지 않고 그 좁은 구멍으로 뼈 이식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잇몸을 확 벌리고 막 집어넣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조그만 구멍으로 어. 뼈 이식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력이겠죠. 그렇군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75세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인데 한쪽 치아만 가지고 부분 틀니를 쓰다 보니까 너무 끼우뚱끼우뚱해서 힘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쪽에 65세 이상 분들한테 드리는 2개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해서 나 양쪽으로 이렇게 틀니를 균형 잡아서 써야겠다 해서 오셨고, 이분이 사실 오신 목적은 틀니를 오랜 기간 10년 이상 장착하다 보니까 폭도 없고 길이도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는 일부 치과와 할 수는 있는데 1년 반 정도 걸린다. 그리고 2달 이상 틀니 장착 못한다. 그래서 이분께서 찾아오셨는데 네. 지금 보시면 핀을 2개 위치시키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임플란트 뿌리가 들어갔는데 변화가 거의 없으시죠. 네. 수술을 이렇게 변화를 안 주고 할 수 있다면 틀니는 당일날부터 장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아래 틀니를 너무 불편해 하시고, 사실 이 똑같은 부분 틀니라도 아래쪽이 한 90% 이상 더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얇습니다. 이런데도 핀을 이렇게 6개 위치시키고, 이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 뿌리가 식립됐는데 절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2가지를 만족하신 거죠. 하나는 수술 당일날부터 기존 틀니를 계속 쓸 수 있었던 거. 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1년 반이 걸린 게 아니고 예. 아래쪽은 6주 만에 끝내드려서 6주 만에 틀니어 안녕. 위의 턱은 어쩔 수 없이 물른 관계 때문에 4개월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4개월 뒤에는 양쪽의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분께서 주로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검사 때 오시면 아, 원장님 당뇨 수치 조절도 잘 되고요. 네. 혈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역시 저희가 생각할 때 뭐든지 이게 꽉꽉꽉꽉 씹어 드셔야만이 머리 쪽에 그렇죠. 좋은 자극을 주고 전신 건강으로부터 더 유리해지지 않는가, 이런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네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어머님 어떻게 연세 불편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73세예요. 예, 네네. 네. 어디가 73 불편하신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이제 어금니가 좀 여러 개 아래 위로 좀 다 빠지고요. 네. 충치로. 네. 네, 충치도 빠지고 네. 또 이제 앞니도 이제 넘어져가지고 명절 때 아이고. 장 보다가 넘어져서 하나가 빠졌는데 네. 그 가상사리가 자꾸 흔들리면서 아, 네. 빠졌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가 여러 개가 지금 이제 빠져서 없는 상태거든요. 아, 네. 근데 혹- 이제 이 나이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네. 혹시 그 어머님 지금 전신질환, 뭐 혈압이나 당뇨 아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어머님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요. 아까 풍치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입 안에 정상 세균보다 이 잇몸이 안 좋아서 세균이 많게 되면 우리 이 입 안의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전체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잇몸 질환이 안 좋으시면 전신 질환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으세요. 아, 네. 근데 지금 아마 식생활 속에서든 아니면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마 명랑한 생활을 하셔서 이 네. 세균들을 잘 차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같았으면 풍치 있는 분들 치고 혈압, 네. 당뇨가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가 입안의 세균이 이게 돌아다녀서 그렇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다행이고요. 네. 일단은 어머님 입장에서는 사진을 찍어봐서 네. 남아있는 치아들의 건강도를 판단을 제가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잇몸 치료라든가 이런 상황을 해서 입안의 정상 세균 숫자로 감소를 좀 시켜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빠져 있는 자리는 앞니, 어금니 이렇게 빠져 있다 보면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너무 긴장하셔서 5번, 6번 나눠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경우에 주무시는 동안 지금 시간이 짧아서 요약해 드릴게요. 네. 주무시면서 한 번에 이걸 다 수술을 한 날 하실 수 있는 병원을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네. 아마 좋을 것 같고, 이왕 빠진 자리는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무절개로 가능한지 그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죄송해요. 시간이 다 네, 제가 돼서 저기 선생님 자세히 병원으로 가려고. 네, 알겠습니다. 근처에 잘 찾아보시면 저처럼 열심히 하는 원장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까운 전문병원을 들러서 치료를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게밖에 안 남아 있는데 네네네. 주의사항을 정말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안에 세균이 많으면 네, 전신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임플란트에서 피가 난다면 빨리 피나는 원인만 없애도 정상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6개월에 한번 치과 의사 잘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면서 예. 스케일링을 통한 정기 검진과 예방 치료를 받으신다면 아마 치과에 많은 돈 투자 안 하고도 네. 전신 건강 유지하고 뭐든지 다 다시 드실 수 있는 치아 알겠습니다. 건강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6개월에 한번 치과 꼭 방문하자.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